안녕하세요. IBK 자산관리 클래스 진행을 맡은 SBS 기상캐스터 전소영입니다. IBK 자산관리 고객님들과 또 기업 CEO분들을 위해서 오늘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2021년 주목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탑7 정보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 흔히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 로또보다 힘든 청약, 3대가 덕을 쌓아야 청약이 된다, 이런 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아미 부동산 전문가님을 모시고 알찬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미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청약 궁금하시죠? 네. 오늘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청약 누가 되는 건가요? 청약 정말 되게 힘든데요. 청약 경쟁률 들어보면 사실 뭐 100대 1, 200대 1 정말 우습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까요? 그만큼 그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첨이 되면 로또보다 더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서울 안에 있는 청약단지들 살펴보면 광동구에 있는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라든지 그리고 자양 하늘채 베르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지들 살펴보면 고덕 강일 제일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150대 1을 육박했습니다. 같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예상 시세차익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청약한 단지들의 가점을 살펴보면 최고를 살펴보면 64에서 82, 65에서 75, 그리고 65에서 84. 그러니까 청약 만점이 84점이거든요. 근데 당첨된 것들을 보면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그냥 점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약에 당첨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청약 가점 어떻게 매겨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그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70점 정도의 그런 청약 점수를 얻으려면은 한 뭐 45살 때까지 무주택자로 살면서, 그리고 뭐 부양 가족 수는 한 3명 이상이 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가점 이 산정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청약에 당첨되기가 진짜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 당첨되기 힘들어도 그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첨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신청하는 이유가 최근 3개월간의 청약된 단지들의 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예상 시세 차익이 5억, 6억, 7억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청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당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만약 정말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이 돼도 참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당첨이 돼서 내 이 분양권이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전매 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이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권의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총 분양가가 9억을 넘게 되면 그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금 전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당첨이 된다고 해도 좀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약 굉장히 많은 이목들이 주목이 되고 있지만 청약보다는 더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울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방법은 거의 이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의 형태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런 사업에서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청약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이전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확률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런 청약에 당첨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약들,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전월세 금지법 이런 부분도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면 요즘 재개발 이슈가 정말 핫한데요. 재개발 지역에 그럼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말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주체인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할지에 대한 세세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그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해서 착공 들어가서 입주하고 청산 이런 아주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사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의 것들만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입주 때까지 거의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만 바라볼 수 있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한번 함께 보실게요. 네, 첫 번째는 방배 5구역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철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80세대이기 때문에 그 인근 이제 세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단지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배 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좀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5구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할 때 우리가 향후에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단지들 그나마 비슷한 걸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배 5구역 근처에 있는 거 가장 신축으로 봐도 9년 차입니다. 그게 바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될 텐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744세대의 9년차 그리고 30평대 가격이 지금 2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배 5구역을 봤을 때는 향후에 한 4, 5년 뒤에 입주를 할 때쯤이면 이 롯데캐슬 아르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30평대를 산다고 했을 때 총 매입가가 한 24억 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4, 5년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분양받는 것보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 좀 제약도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정 1361대의 재건축입니다. 역시나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1265세대로 구성이 되는 힐스테이트 2편원 세상으로 탈바꿈할 지역입니다. 바로 위쪽으로 문정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1696세대를 가지고 있고 18년 차에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30평대 가격이 15억 선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문정동 1361대 재건축 현장에 그런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15억 3천 정도에 산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공덕 1구역 재건축 현장입니다. 여기 역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고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로 탈바꿈할 그런 현장입니다. 1121세대이고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입주 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사신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뭐 추가 분담금까지 다 해서 이 지역에 있는 30평대를 사신다고 하면은 한 15억 선에 구매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마레프라고 부르죠.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3,885세대로서 8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30평대 가격이 거의 뭐 18억, 19억에 육박하는 그런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것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94세대의 아파트인데 30평대 가격선이 거의 20억을 육박하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입주권을 구매를 할 때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한 19억 선이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세랑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은 흑석 9구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1536세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서 좀 예상 소요 시간은 한 6년 정도 좀 길게 남아 있고요. 뭐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입주권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위 시세를 또 살펴보면 아크로 리버하임을 살펴보면요. 아크로 리버하임 뭐 분명히 한강변에 있는 희소성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4년 차에 30평대 가격이 20억이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억에서 19억 정도로 입주권을 사신다고 하면 충분히 사셔도 시세 차익 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에듀도 살펴보면 4년 차에 30평대 가격이 17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량진 6구역입니다. 네,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부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3도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세대수는 1499세대, 그리고 시공사는 GS, SK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한 6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30평대 입주권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한 15억 중반 정도로 지금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슷한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상도 두산 위브 센트리움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가 6년 차에 30평대 가격이 한 14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입지에 세대도 많고 그리고 더 신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행당 7구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 나 있고 철거까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공사가 대우이고 이제 이름은 푸르지오 파크 세븐으로 탈바꿈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대수는 958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후면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30평대 입주권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7억 정도로 사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단지들을 살펴보면 서울숲 리버뷰 자이 그리고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숲 리버뷰 자이 1034세대이고 6년차 30평대 가격이 지금 18억 중반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리버도 마찬가지로 4년 차인데 30평대 가격이 한 18억 중반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당 7구역 한 아파트까지 한 4년 걸리는데 한 16억 선으로 30평대 입주권을 산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문 3-1구역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 있고 철거까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4169세대 대단지로 형성이 될 거고요. 뭐 GS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하는
이문 휘경 GL 에스테이트 아파트로 탈바꿈할 지역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한 3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문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입주한 휘경 2구역이나 1구역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로 오를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구역 같은 그 SK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차 됐고 900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30평대의 가격이 13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모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20평대 가격이 한 9억 중반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 3-1구역은 지금 현재 시세로 30평대 기준의 입주권을 산다고 하면은 13억 중반 정도로 사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정말 솔깃하고 꼭 투자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 형태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새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주권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입주권을 매수를 할 때 분양 예정 통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권리가액이라든지 몇 평대 입주권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통지서인데요.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도자와 함께 그런 조합에 같이 찾아가서 이런 입주권의 내용들을 좀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아마 IBK 기업은행을 사랑해주시는 자산관리 고객과 또 기업 CEO 분들도 많은 도움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우아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 자산관리 클래스.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